안녕하세요. 예일여자고등학교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 분석 맡은 베이스캠프의 서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일여고 작년도 중간고사 시험 분석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작년도 굉장히 특이한 한 해였었죠. 코로나 때문에 시험 시작일이 굉장히 늦었었고, 그래서 시험 범위에 대한 그때 기억나는 게 시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 것인가 애들 관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부등식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5월 정도에 아마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부등식까지 들어갔다면 그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부등식까지 나가려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버거웠었던, 그렇게 버거웠던 애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거에 비해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절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원래 예일여고가 조금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많이 쉬워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자, 그런 건 아니었었죠. 자, 그래서 난이도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 자, 특별한 문항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접근 방법이 처음에 잘못되면은 시간 굉장히 많이 허비할 수 있는 문제들, 자, 특히 다항식 부분에서 그런 문제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기존에 미리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막상 시험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으면은 말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개념 정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봄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 뻔하죠. 자, 그래서 수학은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는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항을 보면 첫 번째, 자, 다항식 계산 네 문항, 자, 나머지 정리 세 문항, 상대적으로 나머지 정리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었고, 한 중간 정도, 공부 어느 정도 한 사람이면 다 풀 수 있게끔 나온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적었고, 자, 복소수와 방정식 부분에서는, 객관식에서 이제 킬러 문제, 마지막 문제가 복소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뭔가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부분에서 서술형 4번이 뒷부분에 문제가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난이도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형태로 뭔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발문이 복잡한 형태로. 그래서 복잡한 형태를 그냥 싹 다 치우고 나서 최종적으로 묻고자 하는 게 뭔지 그것만 정확하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될 텐데, 자, 문제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와서 상대적으로 체감상 난이도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부등식도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없고요. 자, 그래서 봤을 때 평상시에 나오는 예일여고 그 수준보다는 약간 낮아졌지만 그렇게 많이 낮진 않다. 그래서 한 중상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한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건 약간 힘들었겠지만 완전히 킬러 문제가 안 나와서, 자, 중위권과 그냥 상위권 정도를 변별하는 문제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아까 잠깐 언급드린 2차 함수 부분에 대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서술형 4번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fx가, 자, 여기 나와 있는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가번 조건,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고난도에 배치되면은 물어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단연코 이제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개념이, 자, 대칭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2차 함수는 대칭성, 뭐에 대한 대칭성이냐? 당연히 대칭축에 대한 대칭성을 갖겠죠. 자, 그래서 대칭성을 갖는다, 축에 대한 조건을 잘 파악해라. 자, 그러면 축을 알려주는 방법은 아주 문제를 쉽게 내려면 대칭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 그렇게 내서는 누구나 다 맞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방법은 뭐냐? 자, 그 표현 방법을 약간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대칭축을 숨겨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자, FA는 FB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떠한 대칭성을 가진 이차함수, 이게 아래로 볼록이든 뭐 위로 볼록이든 상관없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 축에 대해서 함수값이 동일한 두 지점까지의 거리는 같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함수값이 동일한 두 지점이 있으면 대칭 축에서부터의 거리가 동일하다. 자, 그 함수값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자, 그러면 축에서부터의 거리가 동일하면 반대로 그 지점까지의 거리의 평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대칭축이 된다는 말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대칭축이라고 하는 건, 자, x는 a 플러스 b를 2로 나눠준, 즉 다시 말해서 두 함수값이 동일한 지점의 x 좌표들의 평균값이 대칭축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 자, f의 2a-x는 fx, 자, 또는 f의 a 플러스 x나 f의 a-x나, 자,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x 이퀄 a 대칭이다. 자, 즉 대칭축의 x는 a다 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법 알고 있으면은, 자, 가번 조건 이제 보면 느낌이 좋죠. 바로 뭐가 나왔냐면 f0은 f-2다. 자, 여기서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면 fx는 대칭축이 x는, 자,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대칭축이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다른 조건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가, 이차 함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조차 아직 모르죠. 자, 그럼 이제 나번 조건으로 넘어가서 절대값 f0 플러스 f2라고 하는, 자, 이게 이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절대값 f0이라고 하는 건, 자, 절대값 붙어 있으면, 자, 절대값 f0은 무조건 0 이상이겠네요. 무조건 0 이상. 자, 그리고 f2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자, 두 개를 더해서 0 나온다는 얘기는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즉 f0이 0일 때만 f2가 0이 되는 거고, f0이 0이 아닐 때는 f2 값이 음수가 된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f0이 0이면서, 자, 동시에 f2도 0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대칭축이 지금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는데, 자, 마이너스 1,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할 거 없이, 자, 대칭축 마이너스 1. 자, 그런데 x값이 0과 2에서 동시에 0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마이너스 1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0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있을 거고 2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있겠네요. 여기는 0에서의 함수값, 자, 여기라고 한다면 2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자, 도저히 함수값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만약 직관적으로 파악이 안 되면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가 동시에 0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 경우는 불가능. 자, 그럼 남은 건 뭐냐면, 남은 건 f0은, 자, 절대값 f0은 0보다, 자, 크다. 자,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크면 따라서 f2는 음수다. 자,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 차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문제를 풀기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딱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위로 볼록인 경우 또는 이제 아래로 볼록인 경우, 그러니까 잘 모르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봐서 모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위로 볼록인 경우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대칭축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그려주고, f0이라고 하는 건, 자, 마이너스 1 여기 있으면 뭐 이걸 0이라고 할까요? 여기 x는 0. 자, x는 2인 지점이 여기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위배가 되는지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두 개 f0의 절대값과 f2의 함수값을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사이에 중간에 x축을 그려주면, 자, f0이 양수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f0. 자,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벗기고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함수값과 여기는 함수값, 절대값이 두 개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자, 더하기 f2는 0이라고 하는 거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한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 경우. 대칭축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자, 여기 x0, 여기는 2라고 해볼까요? 자, 두 개 합쳐서 0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둘 사이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x축 그려주면은 절대값 f0 양수, f2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x축을 어디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두 개 합쳐서 절대로 0이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론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불가능하다. 자, 이 경우 불가능.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경우가 문제 나와 있는 조건에서 자, 결국엔 나번 조건에서 알려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번 조건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자, F0이라고 하는 건 일단 양수라고 하는 것도 알아냈고, 자,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냈으니까, 자, 간단히 다시 한번 써주면 F0 플러스 F2는 0이다. 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칭축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 이거를, 자, fx가, 자, 최고차 계수 모르니까 a. 자, 그 다음에 축이 마이너스 1이면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b. 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미지수가 a와 b.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다시 정리해 봅시다. f-2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a와 b 값만 알면 끝나요. 자, 그러면 미지수 두 개니까 조건 두 개. 그럼 첫 번째, 지금 나번 조건에서 나온 f0 플러스 f2는 0이다 라고 하는 조건 하나와, 자, 다번 조건,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함수 fx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3이다. 자, 이 두 개의 조건 활용하면 a값과 b값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 자,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 자, 이게 0, 2, 자, 3이면 어쨌든,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거리가 4만큼 떨어져 있죠. x축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자, 위로 볼록인 경우 대칭축에서부터 많이 벗어날수록 함수값이 줄어든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은 거리가 2만큼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는 거리가 4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칭축에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x가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번 조건, 자, 다번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최소값이 마이너스 33은 언제 갖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3일 때, 자, 마이너스 33을 갖는다. 자, 그럼 조건 아까 두 개만 있으면 구한다고 했는데 조건 두 개가 나왔죠. 여기 f0 플러스 f2는 0, f3은 마이너스 33이다. 자, 이것만 대입해주면 a값과 b값 나오겠네요. 자, f0 대입해봅시다. 자, 0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자, f2 x에다 2 대입해주면 3제곱이니까 9a 플러스 b 이퀄 0이다. 자, 그러면 10a 플러스 2b는 0이니까, 자, b는 마이너스 5a. 자,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f3 마이너스 33이다. 자, 3 집어넣으면 4, 4, 16. 그렇죠. 자, 1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3. 이게 두 조건. 자, 근데 b가 마이너스 5a라고 했으니까, 자, 대입해 줍시다. 자, 마이너스 5a 대입해 주면은 11a가 마이너스 33.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자,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마이너스 5로 곱해주면 15다. 자, a 값과 b 값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최종적인 값이 f-2 값이다. 자, 그러면 fx 대신에 a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고, 여기 마이너스 3. 자, b 대신에 15 넣어주면 이렇게.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f-2 값, 자, 위에다 쓸게요. 자, f-2는, 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여기는 1 마이너스 3이니까,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15, 12다. 자, 이렇게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이게 문제가 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추론 능력이 좀 필요해요. 자, 그 나와 있는 조건들 직접적으로 보면은 저것만 봐서 우리가 나와 있는 조건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충분한 조건인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축을 알고 있으면은 두 가지 방법, 자, 두 가지 경우만, 케이스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맨 처음에 막히더라도 일단 시도를 해봐요. 어떤 한 경우가 문제 조건을 대입해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만약에 시간이 없을 때는 그대로 바로 밀고 나가도 되죠. 모순이 없다면.
자, 만약에 뭔가 모순점이 발견되면 나머지가 바로 답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 문제의 경우에 유의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위로 블록이 답이겠네.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 잘 찾아서 집어넣으면 자, 이게 위로 블록이라고 하는 것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되는 정도는 한 이 정도 수준까지다 일단은. 자, 물론 예년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함수, 2차 함수만의 경우에 한해서 보자면은 한 이 정도 난이도였을 때는 뭐 킬러 문제, 준 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각각 그 단원에 물어보고 있는 핵심 개념이 뭔지 그걸 잘 파악해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왜 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접근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